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어제 금요일에 동영상 올렸고, 오늘 또 올리고 있습니다. 연계 동영상으로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지금 균형 잡기 동영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어쩌면, 이번 동영상으로 균형 잡기 동영상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 다음에 올라오는 동영상은 약간 다른 형태, 물론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게 차이는 없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 크게 두 파트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대사증후군 동영상들 한 묶음하고 지금 균형 잡기 동영상들 한 묶음에서 두 묶음 동영상들이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원리적인 설명은 전체적으로 이걸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동영상이 방대해지면 이제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건강 회복에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면 물론 지금 또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아니지만은 질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걸 언제 멈춰야지. 지금 이게 균형 잡기 회복 원리가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맞나, 계속 재차 반복 제 자신에게도 질문도 해보고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고, 참 결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그만 올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일단락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대사증후군 동영상들 그리고 균형 잡기 동영상들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이 두 개의 큰 부분을 만약 여러분들이 충실히 복습하시고 리뷰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보시고 다시 보시고 다시 보셔서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 있으면서 이 원리가 이해가 된다라면 응용력 혹은 적응력, 적용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동되면서 또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회복하는 과정에서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은 아마 그런 쪽일 겁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도 하겠죠. 새로운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제가 예전 동영상, 그러니까 좀 오래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에 올렸던 그런 동영상들에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연구하는 자세로 자꾸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같이 하고 이런 시간들 자꾸 갖다 보면 더 발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 인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라 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대사증후군 회복 원리라고 이렇게 작은 수의 동영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많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망가져가는 우리 몸을 거의 완전히 망가지다시피 했던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이 정도의 어떤 데이터, 이 정도의 내용들이 되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지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좋은 접근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접근법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동영상들을 들으시고
저희도 이걸 뭐 오랫동안 제 몸을 살피고 기도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제 몸하고 여러분 몸이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랬죠. 내 몸에 약한 쪽이 어딘가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된다. 빨리빨리가 아니고 계속 찾아내야 돼요. 저는 요즘 다리 이런 쪽도 관심이 많고 복부, 창자 이쪽도 관심이 많고 어깨도 의외로 복잡해요. 팔꿈치, 손가락 이런 쪽도 그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손가락 문제 때문에 혈액순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 엄지손가락 때문에 몸 전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이상해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새끼손가락 때문에 혹은 팔꿈치 문제 때문에 막 이상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게 뭐 팔꿈치가 아픈데 뭐 내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팔꿈치만 아프냐 아니면 다른 데도 좀 아픈 게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번 동영상을 균형 잡기 마지막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겠고요. 어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어제 조금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허벅지 앞쪽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딘가 하면 한 이 지점이에요. 무릎보다는 한참 높죠. 그죠? 이게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 힘이 이쪽에,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앞차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힘이 계속 이쪽에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쪽이 그냥 혈관이 자꾸 이렇게 모세혈관이 그냥 이렇게 빨갛게 오면서 모세혈관 튀어나오진 않아요.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실핏줄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 그물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좀 신경도 쓰이는데 뭐 그 보이는 것 자체만은 저는 이 왼쪽 다리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 또 오른쪽 다리를 앞차기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도 그런 게 좀 올라오면서 이거는 이상하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다 그쪽이 열감이 느껴지면서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그냥 며칠째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또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뒤로 걸으면 앞쪽 허벅지보다는 뒤쪽 허벅지로 혈액이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최근에 자꾸 뒤로 걷고 싶다 이래서 뒤로 걸어 보니까 좀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좋은 느낌이 있고 또 심지어 누워서 뒤꿈치를 이렇게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뒤꿈치 그냥 편안하게 이거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 발을 그냥 편안하게 뒀잖아요. 그죠? 발을 약간 발을 이렇게 벌려 있지 말고 그냥 살짝 똑바로 세우세요. 똑바로 세운 상태로 발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하고 발 뒤꿈치에 동시에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힘을 주면 그러니까 발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에 이쪽 전체가 이렇게 쫙 이렇게 힘이 들어옵니다. 힘이 들어오면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을 줬다 뺐다 힘을 줬다 뺐다 힘을 줬다 뺐다 이렇게 그냥 심심할 때 해보니까 허벅지가 안 아프더라고요. 안 아파서 그냥 시원하게 이래 있었는데 근데 이거 할 때도 저는 원래가 왼쪽 다리는 뒤꿈치 쪽이 약했잖아요. 그죠? 아직도 약간 약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맞아졌는데, 그래도 오른쪽 발 뒤꿈치에 비해서는 왼쪽 발 뒤꿈치가 힘이 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그냥 양발 동일한 힘을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동일한 힘을 한번 줬다가 왼쪽 다리에만 힘을 한번 줬다가 뭐 양쪽 다리에 동일한 힘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줬다가 왼쪽 다리에만 한 번, 두 번 더 힘을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또 도움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이런 동작도 했잖아요. 이게 다리를 약간 너무 이렇게 접지 말고 약간 이렇게 발을 엉덩이에서 약간 떨어지게 해서, 그죠? 이게 엉덩이를 덜썩덜썩덜썩거리면 뒤쪽, 그러니까 엉덩이와 뒤쪽 허벅지에 힘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열감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앞쪽 허벅지 열감이 이쪽으로 피가 너무 몰린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자, 저렇게 하니까 그냥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아픈 게 좀 약해져서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이래. 또 바깥에 나가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슬또 이게 열감이 살 생기고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좀 불편하다가 사라져 버리면,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느낌이 오니까 약간 좀 이게 좀 어떻게 계속 이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또 뭐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어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제가 걸음걸이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는데 뒤뚱뒤뚱은 걷고 있는데, 제가 종종 여러분들 걸음걸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종종 이렇게 걷는 거는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반드시 체중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걷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체중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거죠.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오른쪽 다리는 뒤뚱뒤뚱거리지 않아도 오른쪽 다리는 기가 막히게 힘이 잘 전달이 됩니다. 이 체중 이동이 잘 돼요. 이쪽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굳이 신경 안 써도 체중 이동이 확 돼요. 근데 왼쪽은 신경을 안 써주면 체중 이동이 잘 안 돼서 왼쪽 발바닥, 왼쪽 다리 쪽으로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균형 잡기, 뭐 이 얘기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하여튼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서 이렇게. 그럴 때도 제가 동영상을 잘 보세요. 저는 항상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최근에 좀 발바닥을 잘 안 드는 경향이 있다. 뒤뚱뒤뚱은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균형 잡기 초기에 이렇게, 그때 몇 번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윗배가 한번 바짝 올라와서 막 양손 중량 다 내려버리고, 또 그 전에 손발에 아무것도 안 차고 있다 양손 중량 다 내린 걸로 안 돼서 또 양쪽 다리에 뭐 200을 차고 잤다 그러고, 그랬다 결국 나중에는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오른쪽 다리 오른손에 차서 풀어내고 나니까 이제 이게 윗배가 풀리더라, 윗배가 내려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한번 제가 대였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윗배가 확 올라오는 걸 조금 경계하는, 조심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윗배는 너무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약간 이상한 그 나쁜 고정관념이 좀 생겼어요. 오히려 윗배가 올라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와 버리면 진짜 너무 힘들기도 하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냥 그렇게 하여튼 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보니까 요즘 내가 발바닥을 좀, 다리를 좀 높이 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자, 발차기 하면서 이제 오른발은 높이 들기도 하는데 왼발은 그냥 계속 좀 누르거나 뒤차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고, 또 최근에는 어제하고 그저께는
다리 동작을 또 거의 안 하다시피 막 좀 약하게 하다시피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차기도 안 하니까 발도 잘 안 들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좀 뭐랄까 올라오려고 하긴 하는데 허벅지에서 멈추고 있는 듯한, 아니 멈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제 아마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냥 기도했더니만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다리가 발바닥을 조정하니까 다리가 이제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창자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발바닥을 조금 높이 들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은 결국은 복근이에요, 복근. 다리 혼자서 들었다 내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워서 그죠 다리 들기를 해 보세요.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 보면 다리가 들었다 내렸다 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복근의 힘으로 다리를 드는 거예요? 배심으로 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워서 이렇게 해 보면 알죠? 누워서 양쪽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어? 복근 만든다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다리 혼자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근의 힘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다리를 예를 들어서 발바닥을 10cm 정도씩 평상시에 내가 한 5cm 정도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걸어 다닌다라면 한 2배 정도 늘려서 한 10cm 정도를 더, 5cm를 더 늘려서 10cm 정도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창자 전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계속 해버리면 나중에 윗배가 빵빵해져요. 이거 전에도 한번 이런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저도 약간 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한번 지난번에 한번 좀 고생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아우 윗배 올라오는 거 너무 힘들다. 어? 그래도 고생을 했는 그런 충격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니까 이제 안 올라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했는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윗배 올라오는 걸 좀 각오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래도 확신이 없어져. 이게 이것만의 힘으로 올라오는 건지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어제 운동하러 내려간 김에 제가 주로 뒤로 걷는다고 했잖아요. 어제 며칠 전부터 그 허벅지 앞이 아파서 자꾸 뒤로 걷게 되더라고. 뭐 기왕 그런 거 뒤로 계속 걸으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지면에서 왼쪽 다리는 발바닥은 한 10cm 정도 들었어요. 오른쪽 다리는 한 15cm 정도 든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앞차기 이런 거 좀 무시를 하고 앞차기 이런 건 좀 무시를 하고 그냥 발바닥 뒤꿈치 앞꿈치 이쪽으로만 신경을 썼습니다. 뒤꿈치 앞꿈치로만 신경을 쓰고 앞차기 뒤차기는 약간 무시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드는 거 좀 신경 쓰세요. 왼쪽 다리는 왜 10cm를 들었나 하면 높이 들면 들수록 다리에서 피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왼쪽 다리에서 피가 너무 빠져나와 버리면 왼쪽 다리가 부실해져 버리면 왼쪽 다리에 차고 있는 중량을 약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별을 두는 거예요. 비대칭적인 요소를 계산을 해서 약간 차별을 둬서 왼쪽 발바닥 한 10cm만 들어주고 오른쪽 발바닥 한 15cm 정도 들었는데 이건 뭐 높이를 관계 폭을 너무 딱 맞추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발바닥보다는 오른쪽 발바닥이 더 높이 들려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시면 됩니다. 뭐 10cm, 15cm 해도 되고 15cm, 20cm 해도 됩니다. 그 만약에 여러분이 평상시 걸음이 한 5cm 정도 땅에서 발바닥이 떨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걸어 다닐 때 발바닥이 지면에서 그렇게 높이 안 올라와요. 한 5cm 올라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한 10cm 정도 해갖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10cm도 하고 왼쪽 다리 10cm, 오른쪽 다리 자 이렇게 뒤로 걸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걸은 거예요. 편안하게 저 왼발은 한 10cm, 예? 오른발은 한 15cm 이렇게 걷다 몇 걸음 걷다가 계속 그렇게 걷는 게 아니고 보세요. 왼발 10cm, 오른발 15cm 걷다가 또 왼발 10cm, 오른발 15cm 이렇게 걷기도 하고
뭐 또 그냥 또 계속 걷기도 해요. 사실 10cm, 15cm, 10cm, 15cm, 10cm, 15cm. 그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왼발은 10cm, 오른발은 15cm, 오른발은 조금 더 높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똑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무릎을 조금 들어 들고 뒷발을 약간 접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무슨 말이냐? 자, 다리 모양을 잘 보세요. 너무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막 뒤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릎은 앞으로, 발목은 뒤로. 무릎은 앞으로, 발목은 뒤로, 이렇게 발은 뒤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건데, 하여튼 저런 식으로 좀 걸었습니다. 좀 걸었는데 좀 걷다 보니까 이게 효과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걷다가 이렇게 좀 의자에 탁 그 벤치가 있어서 벤치에 딱 앉아 보니까 창자가 올라오는 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허벅지 앞쪽에 열감이 있던 게 싹 사라져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물론 아까 누워서 뒤로 이렇게 플랭크 하는 동작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됐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윗배가 빠진다라는 거는 창자 전체가 밑으로 처진다는 거거든요. 창자가 밑으로 처져 있으면 이제 골반 창자라고 해서, 우리가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골반이 사이에 뭐 사타구니 있고 이렇게 골반 사이 쪽으로 창자가, 자궁 방광 쪽으로 창자가 내려앉아요. 물론 거까지가 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쪽으로 너무 하중이 이렇게 압력이 너무 이렇게 짓누르고 있으면, 이 복부 대동맥, 심장에서 내려간 대동맥, 하대동맥이 내려서 복부 대동맥에서 내려가다가 양쪽 다리로 대동맥이 갈라지면서 내려가는데,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대정맥, 정맥류를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다가 이게 복부 창자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으면 실제로 혈관이 눌리면서 다리에서 피가 일로 창자 쪽으로, 또 복부 대동맥 쪽으로 잘 못 올라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허벅지 앞쪽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던 거예요. 다리에서 이제 다리 조작을 하니까 묶여있던, 꼬여있던 혈관들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꼬여있다기보다 하여튼 앞꿈치, 뒤꿈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그냥 꼬여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니까 자꾸 피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창자가 아랫배에서 지그시 누르고 있으니까, 창자가 처져서 누르고 있으니까 이 앞쪽 허벅지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인지도 모르지만,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하는 자세로 참고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걸었나 하면 좀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한 200~300g 정도 걸었지 않겠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관심을 갖고. 근데 계속 걸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효과 있는지. 근데 시간 걷고 나서 다리가 계속 걸으니까 다리가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피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자세가. 다리를 발바닥을 지면에서 들면 들수록 다리는 가벼워져요. 발바닥을 지면에 질질 끌고 다니면 다닐수록 발과 종아리와 이쪽이 자꾸 무거워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걸음걸이는요, 발바닥을 지면을 짚을 때 피가 쑥 내려가요, 발바닥까지. 들어 올릴 때 이게 발바닥에서 쑥 빠져서 이게 창자까지 쭉 밀어 올리는 힘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힘을 누르는 거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디딜 수는 있는데, 들어 올리는 거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혹은 잘못된 걸음걸이 습관 때문에 안 들어버리니까 피가 안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지정맥류나 다리가 자꾸 붓는 증상이나 다리가 약간 기형적으로 바뀌어 버리죠. 안짱다리나 O자형 다리로 자꾸 바뀌어 버리고 발목도 이상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걸음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리만 봐서도 안 되고 지금 창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우리가 윗배가, 제가 그때 당시에 윗배가 바짝 올라와 있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 윗배와 이 배꼽 정도에서
거의 계단이 형성되듯이 윗배는 팍 올라오는데 배꼽 정도에서는 이 아랫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어제 이게 다시 잡혔어요. 근데 어제 하루였잖아요. 첫날이었잖아요. 한 300g 정도 걸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 창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쪽 허벅지 열감이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맞구나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잠시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하고, 제가 물구나무 서기 집에서 저녁 먹고 좀 쉬다가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하고 한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또 저녁에 일 처리해야 될 거 좀 하고 마지막으로 씻고 자고 이러거든요. 그 물구나무 서기 하고 탁 누워 있는데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지난번처럼. 그때 당시에 제가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누우니까 막 올라와서 막 이부자리 빼버리고, 지금은 이부자리 하고 있습니다. 이부자리도 빼고 막 오히려 베개를 베고 손에 좀 그냥 다 벗어버리고 다리에 막 차고 막 이랬던 경험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물구나무 서기를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 했어요. 한 30초, 40초 정도 하다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탁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창자가 확 올라오는데 막 불편해서 못 누워 있겠는 거예요. 불편해서 못 누워 있는 거예요. 좀 누워 있다가 또 왼쪽으로 좀 누워 있다가, 왼쪽으로 누워 있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조금 낫는데 한 3, 40분 누워 있다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근데 하여튼 불편해서 못 있겠다. 근데 강도는 지난번 과거 그 한 2달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했어요. 왜? 하루밖에 안 했으니까. 올라오긴 올라오고 불편함은 맞는데 강도로 치면 그때는 강도 한 7, 8이었다라면 어제는 한 2, 3 정도였어요. 2, 3 정도. 뭐 많아봐야 3, 4 정도. 강도 레벨이. 아주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오랜만에 또 당해보니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에너지거든요. 내가 낮 동안 300번 정도를, 300번 했는지 200번 했는지 400번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기억은 해요. 이 정도 하니까 이게 올라오더라는 기억은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데이터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다리를 드는 걸 너무 신경을 안 써버리면 결국은 창자가 밑으로 골반 쪽으로, 골반 창자 쪽으로 이렇게 내려앉는구나. 최근에 조금 이게 배가 불편하지는 않는데 배가 좀 두리뭉실하면서 저희 아내가 제가 배가 좀 밑으로 처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했어요. 근데 뭐 불편한 거 모르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나 괜찮은 것 같아,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배는 괜찮은데 이 허벅지 앞쪽이 약간 그런 게 실핏줄 같은 게 잡히는 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물론 뭐 발목에는 뭐 하지정맥류 이제 지금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예? 보기가 좋지 않은데 이것도 뭐 근데 이런 거는요, 뭐 헬스장에 가보면 헬스 허벅지 막 뭐 이렇게 플랭크하고 이게 저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보면 막 혈관이 막 툭툭 터져 있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거 뭐 혈관 보이면 막 걱정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걸 막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하여튼, 근데 하여튼, 저는 뭐 혈관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픈 게 점점 그 아픔의 통증의 강도가 자꾸 올라간다? 열감이 자꾸 올라간다. 이거는 제 경험상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뭐 혈관이 보인다, 모세혈관이 이렇게 우리가 눈에 실핏을 터지듯이 여러 가지 싹싹 여러 개 있잖아요. 거미줄처럼 그런 게 보이더라고. 보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감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져보면 확실히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 근육통이 약간 있고. 물론 뭐 앞차기를 계속 했으니까 아프겠죠. 예? 벽에다가 또 뒤꿈치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이유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다리를 높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기는 드는데
계속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끔씩 몇 걸음씩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걷다가 한 10m, 20m 혹은 50m 정도 걸으면 한 번씩 다리를 높이 이렇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한 번씩 이렇게 세 번씩, 그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세 번씩 한번 높이 들어주면 좋다. 왜? 그래, 피가 좀 빠져 올라오거든요. 그걸, 물론 저도 적용은 했는데, 이게 창자가 제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윗배가 다 살아났다 싶어서 좀 너무 안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윗배 살리려고 여기다가 오른쪽 윗배에다가 수건도 대고 벨트도 매고 보충도 하고 고생 엄청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윗배 살려놨는데 이제 윗배가 잘 안 꺼지는 것 같아서 좀 너무 등한시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윗배가 완전히 꺼져버린 건 아니었어요. 두리뭉실하게 밑으로 좀 쳐져서 다리에서 피가 빠져 올라오는 걸 방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르고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에서 피가 복부 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혈관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짓누르니까 여기 허벅지 앞쪽에서 정체가 되는 거죠. 정체가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그 에너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등한시한 기간이 길었으니까. 왠가 뭐 발바닥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막 계속 관심 갖다 보니까, 앞꿈치 뒤꿈치만 관심 갖다 보니까 발바닥을 높이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도 해놓고 제가 그걸 등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아요. 저도 제가 말씀드려놓고 그거 다 기억하고 다 적용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기를 해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기는 뭘 알아요. 그죠?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놓치고 있었지? 뭐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지라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도해봐야 돼요. 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해보면 희한하게 또 그게 또 쉽게 발견이 되니까. 이번 이 문제도 기도를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했는데, 결국은 3일, 기도도 3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 안 하면 이게요,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길게는 막 1년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틀, 3일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기도 안 했더니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뒤에 그걸 알았는데, 너무 황당한 거야. 너무 간단했는데, 원인이 너무 단순했는데, 그럼 좀 황당할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일단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배운 것 중에, 장길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 설명을 했다라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이랬는데, 갑자기 이래 기도해 놓고 나면 나중에 탁 기억이 나는 거야.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도 진짜 경험해 봤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이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한테 꼭 기도해 보세요. 너무 도움이 되고,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구라고 하기보다는 좀 귀중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제는 다리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10cm, 15cm 들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전에 얘기할 때 걸음걸이, 예전 동영상에서 얘기할 때 대사증후군 그쯤에서 어딘가 중간쯤에 걸음걸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걸음걸이보다 한 3cm나 5cm만 더 들고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본인 걸음걸이가 충분히 들려 있다 그러면 그건 괜찮습니다. 원래 걸음걸이로 걸어도 괜찮은데, 본인 걸음걸이를 잘 살펴보고, 이게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땅에 좀 질질, 하여튼 땅바닥에 붙어 다니는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약간 지면에서 다리를 살짝 띄우세요. 너무 높이 띄우면 창자가 너무 올라와서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고, 만약에 윗배로 너무 올라왔다라면 그 다음 날은 아예 발바닥을 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옛날처럼 종종 걸음으로 그냥 천천히 다니세요. 그 하루 이틀 다니다 보면 쓱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 300g 걸었더니만 그 300g의 에너지가 결국은 어제 밤에 창자를 들어 올려 버렸어요. 그죠? 그 어제 밤에는 약간 잠을 힘들게 잤습니다. 힘들게 자기도 하고. 이게 윗배로 창자가 올라온다는 거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 창자는 센터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예전부터 창자는 센터인데, 이게 윗배, 아랫배 이게 골고루 편만하게 이렇게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윗배에 있던 창자가 폐가 처지면서 또 횡격막이 내려앉으면서 짓눌리다 보니까 이 창자가 눌리다 보니까 창자 움직임이 약해지면서 가스 이동이 잘 안 일어나니까 창자가 자꾸 내려앉은 거예요. 창자가 내려앉으면 폐는 더 내려앉겠죠. 창자는 자꾸 내려앉고 이렇게 창자는 자꾸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고 윗배 쪽에 있던 창자는 자꾸 찌부러드는 거예요. 찌부러들어.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위로 탁 올라오면요, 내 몸 전체의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야. 창자가 갑자기 위로 올라오면, 갑자기 올라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죠? 갑자기 올라오면 내 몸 전체가 놀라는 거예요. 왜? 창자만 올라오겠어요? 횡격막도 들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리에 있던 피는 더 적극적으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 상체 쪽으로 가는 피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예전에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김에, 전에 윗배가 바짝 올라오면 왼손을 막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좀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야, 이거 왼손도 지금 오른손은 안 차고 있고 왼손에 거의 한 195 정도 차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이거 500을 벗고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밤에 이제 500을 더 추가로 차고 잔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그런 느낌이 자꾸 그 기억이 있으니까, 아, 이게 차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내가 손에 끼고 있었어요. 끼고 있다가 500을 끼워보기도 하고 250을 끼워보고 하는데 500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또 250을 끼워보니까 또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자꾸 손에 끼고 있으니까 빠졌을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왼손이 500을 차고 싶더라고. 새벽녘에. 그 새벽녘에 눈 떴을 때 500을 다시 차니까 오히려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윗배가 올라오면 왼손의 중량을, 그때 뭐 왼손의 중량 750, 850 차고 있는 사람 빨리 내려오라고 막 그랬잖아요. 처음에 윗배 올라올 때. 그때는 지금처럼 다리 조작에 충분한 관심을 못 기울였던 것 같아요. 뭐 뒤꿈치 차기, 앞꿈치 벽에 차기, 뒤꿈치 벽에다 차기 이런 것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때 좀 약간 꼬여 돌아가는, 다리는 개선이 안 됐는데 왼팔 운동, 기립근 이런 것들이 확확 돌아가는 게 좀 꼬이다 보니까, 꼬이면서 윗배가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왼손 중량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어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윗배가 올라온다고 해서 왼손을 확 내리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차고 있습니다. 밤에도 어젯밤에 그냥 500을 다시 차게 됐고, 추가로 500 더 차고 잔다 그랬잖아요. 누워 잘 때.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 자기도 하고, 왼팔 꾸물럭꾸물럭 이렇게 흔들고 자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리 조작이 되고 피가 올라올 때 창자가 좀 약간은 들려줘야 다리에서 피가 잘 빠져나온다. 다리에서 피가 잘 창자 쪽으로 안 올라온다 그러면 앞쪽 허벅지에 열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죠. 열감이 있다라면 창자가 좀 골반 쪽으로 내려앉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고,
열감이 점점 빠진 다음에, 빠지고 또 창자가 윗배로 좀, 윗배가 빵빵해지면, 아, 이게 창자가 좀 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리에서 개선이 올라오면 이제 오른쪽 상체 쪽으로 피가 먼저 올라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왼팔 운동을 뭐 이렇게 계속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윗배에 올라왔을 때 대처법과는 약간 또 다른 그런 데이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그때는 다리 조작을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대사증후군에서 다리 조작을 많이 했지 균형 잡기에 들어와서 막 다리 조작을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초창기에 1번부터 할 때. 그 오히려 지금 요즘 들어서 다리 조작에 더 관심을 갖게 됐죠. 그죠? 다리 충분히 이렇게 뒤꿈치 느낌, 앞꿈치의 느낌, 안쪽, 발바닥 안쪽, 바깥쪽의 느낌, 약한 쪽을 찾아서 계속 도와준다. 계속 도와주는데 너무 열심히 도와주면 위로 올라오는 피가 너무 많아서 왼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속도 조절, 강도 조절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자, 다리 들기 지금 무조건 높이 드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은요 다리 들기 조심할 겁니다. 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좀 그냥 약간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다가 조금 내려간다는 느낌 들면 중간중간에 다리를 조금 왼발 10cm, 오른발 15cm 이렇게 몇 번씩 해주려고 합니다. 어쩌면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 강도 조절, 횟수 조절, 텀 조절 이런 것들을 원리를 이해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이거 윗배, 아랫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중요하게 다룰 때는 엄청 중요하게 다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좋아지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고 등한시했던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실수가 저한테서 있어서 오히려 잘 된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조금 뭐 윗배가 기존 올라와 있는 사람 또 제가 하는 대로 뭐 다리를 잘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뭐 이런 지금 오늘 동영상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원리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리 이해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일반인들 보시면 윗배가 빵빵한 사람이 있고 윗배가 쑥 꺼지고 아랫배가 막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고 배 전체가 두리뭉실하게 올라와 있는 사람도 있고 배가 홀쭉한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여러분들 좀 연구하는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면 혹은 건강치 않다라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가족들이나 뭐 사랑하는 배우자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오랫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일단은 오늘 동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뭐 끝난 것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장황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대사증후군 동영상이 1번에서 112번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12번인가 그렇고 균형잡기 동영상이 1번에서 지금 102번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균형잡기란 제목으로 올리는 동영상은 이번 동영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원리 적용은 순방향 원리 적용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창자가 내려앉아 있느냐 올라와 있느냐 우리가 옛날에 거 다시 복습을 한번 하고 순방향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지금 판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균형 잡기 동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내일은 동영상을 못 올리죠. 하여튼 다음 주에는 약간 제목을 다르게 해서 동영상을 좀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제목을 조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 동영상은 이제 뭐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상황이 되는 데까지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하여튼 균형 잡기는 요까지인 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는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지금 최신 동영상 제가 올리고 있는 균형잡기도 듣고 있지만 과거에 올렸던 대사증후 동영상도 계속 돌려보더라고요. 그 돌려보면서 자꾸 잊어버렸던 거, 들었던 거, 기억이 안 나는 거 탁탁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막 이렇게 응용이 막 되기도 하고, 또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기억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억은 많이 들어보는 사람이 기억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예? 뭐 그거는 단순 논리예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기억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 실력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실력이 결정되는 거니까. 물론 뭐 제가 뭐 모든 걸 마스터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연구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자, 지금부터는 복습을 열심히들 하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동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또 사례 연구하고 또 뭐 또 시덥잖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새로 발견된 것들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복습들 많이 하세요. 그동안 긴 시간 너무 동영상을 많이 올려서 또 죄송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들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한테 꼭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동영상 한 개만 올렸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